나마스테. 요가 지도자 다정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자기 연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연민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죠. 나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자기 연민 명상의 하나의 개념입니다. 여기 자기 연민의 세 가지 주요 특징은 먼저 마음 챙김을 하는 것이죠. 마음 챙김이란 내가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모든 감각과 감정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연결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혹은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보편적인 인간 경험이다 라는 것을 또다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친절,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완벽해. 라는 스스로 사랑하는 방법들을 터득해 나가는 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명상을 하거나 자기 연민을 했을 때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게을러지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너무 진취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오늘 20분의 시간 동안은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편안한 자세에서 만나줍니다. 가능하다면 엉덩살 쏙쏙 빼내고 두 개의 좌골을 한번 느껴볼게요. 오른쪽과 왼쪽 균등하게 매트 위에 있는지 혹은 의자 위에 있는지 침대여도 좋아요. 들숨에 좌골 위에 척추 쭉쭉 탑쌓아 올려지듯이 하늘 위로 뽑아 올려줍니다. 날숨에 어깨 긴장 후 낮춰내요. 코끝에서 느껴지는 바람을 한번 느껴볼게요. 들이마시면서 그 바람 온몸 가득히 채워넣어 봅니다. 날숨에 한 번 더 긴장 후 비워내고 방금 했던 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떼어놓고 바라봤어요. 현존했습니다. 명상에 접어들기 앞서 먼저 편안한 몸과 호흡, 마음을 가다듬어 줍니다. 한 번 더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천천히 비워냅니다. 자, 이제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여행해 봅니다. 두 눈을 감고 생각해 볼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자기 연민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든 의심과 혹은 그것의 단점, 그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지 않고 당근을 주었을 때 나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나요? 혹은 이 자기 연민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죠. 친구나 부모나 혹은 나의 스승이나 등등. 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성에서 주어지는 어떤 문화나 개념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혹은 당신이 속해 있는 어떠한 공동체에서 자기 연민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의구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어떤 단점이나 어떤 의구심을 품고 있을 수 있는지 탐구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연민을 그저 자기 동정의 한 형태로 여기고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자기 연민은 자기 동정에 대한 해독제라고 합니다. 자기 동정은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반면에 자기 연민은 모두의 삶이 힘들 것임을 인식합니다. 개개인은 개개인마다 스스로 느끼는 어떠한 고민이나 고통이 있겠죠. 그저 해맑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내가 느끼기에 저 사람의 고통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느끼기에 그가 느끼는 그 고통은 정말 큰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고민을 갖고 삽니다. 그 고민 속에서 인간은 조금은 힘들어하죠.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자기 연민이에요. 인정해주는 거죠. 당신도 당신의 삶에서 힘들 수 있겠구나 라는 친절한 마음. 또는 자기 연민이 겁쟁이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 힘듦을 이겨내야만 하고 굳세고 강해야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연민은 나약하고 상처받기 쉽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은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내면적 힘에 대한 믿음의 원천입니다. 우리 자기 연민의 첫 번째 마음 챙김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즉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혹은 공황 발작이 오고 등등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나는 그것을 이겨내야만 해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감정을 배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험들을, 그런 감정과 감각들을 충분히 수용해 주는 거예요. 마치 조금은 불편한 친구가 내 옆에 왔을 때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웃으면서 맞아줄 수 있잖아요. 어차피 평생 있을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넓은 마음으로 수용합니다. 불안하다면 불안하구나, 불안이가 왔구나. 좀 패닉 상태가 왔다면 내가 지금 패닉 상태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차리는 거죠.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서는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 몸속에 조금씩 지배하고 있어요. 때로는 심심이가, 때로는 슬픔이가, 때로는 불안이가 돌아가면서 지배하고 있지, 어떠한 감정이 압독되지 않도록 모든 감정들은 서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느끼는 감정, 영원히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잠시 나의 마음을 장악했을 때, 너가 왔구나 하고 인지해 주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넓은 아량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이 자기 연민이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될까봐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것을 토닥여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타인이 처해 있는 어떠한 고통 속에서 발버둥칠 때 더 잘 위로를 해줄 수 있겠죠. 나는 더 자상하고 지지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요가 수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멘트들을 하는데 수업 끝나고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됐어요. 어떻게 그런 말들이 생각나셨나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울컥했어요. 등등의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제가 외운 것은 없고 스스로 명상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나왔던 말들이에요. 즉, 나를 위로했던 말들이 타인에게도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또 자기 연민은 자기 방종을 의미한다라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민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를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게 한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성적을 두고 말을 해볼까요? 나는 60점을 받았는데 100점을 받고 싶어요. 그럼 좀 더 열심히 해야겠죠. 지금과는 다른 어떠한 노력을 가해야 해요. 그런데 자기 연민에서는 자기 친절을 가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는 말들을 했을 때 나는 너무 나태되는 것이 아닌가?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너무 자기 방종적이지 않은가? 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가에서 산토샤, 만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만족을 수행하라 라고 합니다. 만족하는 것과 만족을 수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만족을 한번 수행해 보세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자기 연민은 나쁜 행동에 대한 변명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친절한 말을 건넸을 때
이것을 너무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 연민은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고 그 실수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안전감을 줍니다. 즉,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또 자기 연민은 나의 성취 동기를 약화시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자기 확신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대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앞설 때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실패하면 뭐 어때? 라는 말로 시작하면은 그나마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자기 연민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은 내가 너무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닌가? 지지부진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한 발자국 내려놓으면 두 발자국 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렇게 자기 연민을 통해서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감정들을 인지하고 누구나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사랑을 베풀어 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한 번 더 항해해 볼게요. 당신이 관심을 기울이는 삶의 영역, 일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우정, 사랑 등에서 당신의 성과가 평균적이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당신의 관심이 있는 그 분야에서 타인이 나보다 더 잘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신경 쓰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생각해 봅니다. 내가 평균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되지, 혹은 나는 평균 별론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타인이 나보다 잘했을 때는 조금은 질투심이 날 수도 있고, 혹은 오기가 생길 수도 있고, 실패했을 때는 슬픔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균과 타인이 나보다 잘한 것과 내가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 챙김이 아닌 판단과 분석입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과 감각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충분히 스스로에 대해서 토닥여 주세요. 나와 대화를 하는 연습을 행해 봅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럼 오늘의 명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당신의 숨이 오늘도 평온하기를 희망합니다.